허위 매물이라는 게 뭐예요? TV나 뭐 언론에서 많이 나오는 것처럼 차량 가격을 속이거나 아니면 없는 차를 저렴한 가격에 인터넷에 올려서 소비자를 유도를 하는 거죠. 그래서 소비자가 찾아와서 다양한 방법과 사기로 엄청난 피해를, 그 마진을 많이 남기는 거죠. 뭐 한 대당 많게는 2천만 원, 적게는 기본 평균이 한 400만 원에서 500만 원 정도 마진을 남기고 하는 거죠. 일단 제가 알고 있는 허위 매물이라는 거는 어디 광고에 뭐 어떤 차를 저렴하게 판다라고 해서 그걸 보고 찾아가면은 그 차는 없고 이거 봐라 라고 하는 걸 허위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매물 자체가 그냥 허위로 올라온 거잖아요. 근데 그 다음에 소비자가 실제 가서 볼 때는 또 어떤 다른 물건을 보게 되잖아요. 근데 이게 어떻게 사기로 이어지는 거예요? 일단은 지금 말씀하신 게 첫 번째 베이스고요. 제일 기본적인 허위 방법인 거예요. 인터넷에 A라는 차를 1,000만 원을 올렸는데 가보니까 다른 소리를 하면서 그 차는 없고 다른 차를 보게끔 유도를 한다. 이게 처음에 시작하는 허위의 수법이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다른 차를 보게끔 유도를 해서 그 유도하는 동안 재정 상태, 얼마 정도의 차를 구매하려고 하는지, 그리고 가지고 있는 현금 플러스 뭐 캐피탈이라든지 금융을 이용해서 더 쓸 생각이 있는지, 신용이 되는지 이런 거를 얘기를 나누면서 다 파악을 한 후 다른 차, 그거보다 조금 더 좋은 차, 아니면 아주 안 좋은 차, 그건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거죠. 예산이 1,000만 원인 거예요. 근데 아반떼를 사고 싶어요. 시세에 1,000만 원에 살 수는 있지만 내가 남는 건 없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아반떼에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을 하면서 결함이라든지 뭐가 안 좋다라든지 뭐가 안 좋다라든지 말을 하면서 그거보다 급이 너무 낮은 차를 1,000만 원에 팔 수 있게끔 제일 마진을 많이 남을 수 있는 거죠.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먼저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30대 전직 중고차 딜러였고요. 한 10년 정도 경기, 서울, 인천에서 중고차 상사를 운영했었고요. 허위 매물을 정말 크게 했던 전직 딜러입니다. 예전에는 인터넷에 직접 본 차가 가면 없어요. 근데 인터넷에 본 차가 요즘에는 가면 있어요. 90% 있어요. 근데 가격은 다른 거죠. 어차피 그 차는 이 사람은 못 사는 차예요. 어차피 못 사는 차예요. 살 수가 없어요. 그 차는 그 허위 딜러 차예요. 아니면 허위 딜러가 갖고 있는 상사의 차예요. 이 사람한테 팔지 않는 차예요. 심지어 팔 수가 없는 차예요. 미끼용으로만 그냥 미끼용으로만 직접 매입을 해서 상품화를 시켜서 광택도 하고 성능 점검도 받고 진짜 파는 것 마냥 주차장에 세워놓는 거죠. 그 다음에 소비자가 보면 당연히 마음에 들어요. 왜냐면 시세가 2,000만 원인데 1,000만 원에 준다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차를 1,000만 원 이렇게 올려놓는 거예요? 허위 매물 미끼용으로 쓰는 차들은 되게 대중적인 차들을 많이 써요. 현기차라고 하죠. 현대 소나타, 기아 스포티지, K5 누구나 다 차는 차들, 그런 걸 미끼용으로 써요. 그래야 전화가 많이 오고 방문율이 높기 때문에. 일반 시세 어디서 찾아봐도 2,000만 원짜리 차인데 1,000만 원에 왔는데 차가 있네? 너무 멀쩡해요. 와, 완전 새 거 같아요. 사고 이력조를 해봤더니 0이에요. 안 살 이유가 없죠. 그럼 진행하시죠 하고 바로 진행을 하게 돼요. 그러면 1차 계약서라고 써요. 뭐 단순 변심에 의한 환불 불가, 성능 기록부 고지 받음, 뭐 차량 가격 얼마고 이전비 내역서 얼마, 다 사인을 받아요. 10개 정도의 사인을 다 받아요. 그 차에 대해서? 네. 원래는 10개까지 안 해요. 자기가 빠져나갈 구멍들을 다 만드는 거예요. 다 사인을 받았어. 오케이, 계약합시다. 그러면 계약서 썼으니 차값의 10%를 입금해 주십시오. 먼저. 그럼 저희가 서비스로 다시 한번 더 큰 업체에서 성능 점검을 맡아오겠습니다.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럼 오케이, 감사합니다 하면 성능을 받으러 간다는 신용을 해요. 그 다음에 한 10분, 20분 있다 돌아오죠. 죄송하지만 이 차는 결함이 있는 차로 리콜 대상이라 말도 안 되는 치료를 지어내는 그 멘트는 다 달라요. 뭐 지질에 축이 휘어서 표는 안 나지만 점검을 무조건 받아야 되고 저희는 팔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왜냐면 사고가 터지면 저희 책임 아니잖아요. 그럼 소비자는 어떻게 하겠어요? 당연히. 그런 소리 없었잖냐? 그럼 계약 파기하자. 계약금 돌려달라. 바로 얘기가 나와요. 그러면 사인을 10개나 다 하셨는데 단순 변심에 의한 환불 불가라고 사인도 하셨고 여러 가지 사인을 다 하셨는데 환불은 안 돼서 작은 차를 보셔야죠. 그러면 소비자는 너무 화가 나겠죠. 첫 번째 하는 행동이 뭐냐면 경찰을 불러요. 바로 그 자리에서. 딜러는 가만히 있어요. 오케이. 아니면 내가 불러드릴까? 당당해요. 왜냐면 법에 대해서 그 전에 다 공부를 해놓고 빠져나갈 공을 다 만들어놨기 때문에. 경찰이 오면 일단 민사 형사로 갈리게 돼요. 그 자리에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사인을 했으니까. 이 사람이 이렇게 말 안 했다. 말한 증거가 없잖아요. 저는 이런 상황이 있을 수 있다고 전달을 했으며 그랬기 때문에 성능 점검을 한 번 더 받아본 겁니다. 저희가 직접 전문가를 모시고 확인한 겁니다.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고 저희가 이 돈을 안 돌려준다는 게 아닙니다. 10% 계약. 다른 차를 보고 더 좋은 차를 소개시켜주고 저희랑 거래만 하면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소나타라고 할게요. 이 소나타라고 특정을 한 다음에 계약서를 썼을 거 아니에요. 근데도 불구하고 내가 못 돌려받아요? 네, 돌려받을 수가 없어요. 되게 오랜 시간 걸리고요. 당장 뭐 해결할 수 있는 거 없어요. 왜냐면 이 딜러는 경찰이 사원증 제시해주세요. 사원증이 있습니다. 총시증은 사원증이 있어요. 매매계약서 줘보세요. 매매계약서 있습니다. 총시적으로 썼어요. 허가받은 명판을 찍힌 사무실 어딘가? 사무실 여기입니다. 사업자 보세요. 사업자 등록증. 모든 게 다 완벽해요. 그리고 허위매물 성립은 일단 사원증이 없으면 끝나요. 바로 이 딜러는 벌금입니다. 보고 온 차가 중요해요. 보고 온 차가 없다.
그럼 허위 매물은 무조건 성립이 되는 거예요. 네. 하지만 보온차가 있어요. 네. 키로수도 맞고 연료도 맞고 색상도 맞고 진짜 이 차인 거예요. 그러면 성립이 될 수가 없어요. 네. 그걸 이용해서 이거를 작업차라 그래요. 미끼용. 네, 미끼용 작업차. 지들이 돈을 주고 사는 거예요. 네. 직접 사요. 팔진 않지만. 네. 근데 열 대면 1억이 넘어간단 말이에요. 네. 미끼차가. 이걸 팔지 않고 1년 동안 작업차를 썼을 때 1억이라는 돈이 묶여져 있는 거잖아요. 하지만 네. 이 10대의 작업차로 딜러가 한 달에 허위 매물하는 친구들이 10명에서 10대를 굴린다. 그럼 한 달에 한 1억 5천 정도 나오죠. 마진만. 마진만. 네. 이렇게 20대까지 하는 데가 있어요. 거기는 제가 알기로는 월 3억씩 나오죠. 네. 그럼 한 1년이면 얼추 35억에서 40억이거든요. 아까 경찰까지 왔어요.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진행되는 거예요? 확인해보니까 이건 애매한 상황은 다 만들어놔요 이미. 네. 그리고 단지 내 관할 경찰들이 이 일로 하루에 수십 번씩 출동을 해요. 어차피 와도 알아요. 경찰이 더 잘 알아요. 어떤 내용인지. 하도 많기 때문에. 한두 번 오는 게 아니니까. 한두 번 아니에요. 하루에도 10번씩 오니까. 네. 다 알아요. 걔네들도 이거 어쩔 수 없다는 거 알아요. 이런 내용으로 불렀을 거라는 것도 알지만 이미 알아요. 근데 현재 우리나라 법상 네. 이걸 가지고 트집을 잡을 수 없다는 것도 이미 알고 있죠. 알죠. 그래서 되게 난감해요. 그래서 절충을 보시라. 서로 합의를 보시고 딜러분은 어쨌건 실수가 있던 거잖냐. 소비자한테 잘 말씀드리고 소비자분은 계약서를 잘 하고 사인을 하셨어야 되는데 다 이미 본인이 사인하고도 한 거기 때문에 법적으로 따지면 어쩔 수가 없다. 이걸 뭐 절차를 하자면 고소를 하던 소송을 준비를 하시던 하셔라. 근데 그렇게 안 하거든요. 그렇죠. 왜냐면 내 계약은 묶여있고 근데 이 사람들은 그럼 기분이 나쁘지만 다른 차로 봅시다 라고 말할 때까지 딜러들은 기다려요. 그리고 두 명이서 꼭 봐요. 요즘에 허위 매물을. 한 명은 네. 세게 나가야 되는 딜러, 네. 한 명은 풀어주는 딜러. 이런 상황에 경찰이 터졌어요. 네. 경찰 합의 보세요 둘이. 할 때 착한 역할을 맡은 딜러가 네. 바로 담배 한 대 피시죠. 네. 하고 말로 푸는 거죠. 네. 그럼 저희가 죄송하고 불찰이 있습니다. 저분 같이 하는 딜러 팀장님은 워낙 성질이 좀 있고 이렇기 때문에 저랑 얘기하시죠. 네. 그럼 그 사람들은 이제 경찰에도 안 된다는 이런 짜증과 허무함에 이 친구가 좀 좋게 말하고 좀 달래주고 하면 이 친구 좀 믿게 돼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되냐? 저 친구 보내세요. 난 당신하고 거래하겠습니다. 그럼 끝나는 거야. 날 100% 믿는 거거든. 네. 그 상황에서는 어쩔 수가 없어. 사람이 궁지에 몰리면 이 사람이 날 이해를 해주고 속상할 거란 거 알아주고 점점 달래주고 하면 그럼 딜러는 걔 머리 위에 있는 거죠 이제. 그러면 갖고 노는 거야. 어떤 차? 일단 아반떼 보실 거예요. 6만 아반떼 1000만 원 보고 오셨잖아요. 그러면 얘네들은 아반떼 똑같은 연식 똑같은 색상인데 키로수가 20만 대를 고르죠. 그럼 설득을 하는 거야. 그래서 국산차로 1000만 원 기준에 300만 원 400만 원 남길 수 있는 거죠. 그 전에 차를 특정해놓고 계약서를 썼잖아요. 네. 그러면은 뭔가 차에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상관없다 그냥 가져가겠다라고 끝까지 밀어주고 분명히 있어요. 네. 이 차 줘 상관없어 네. 라고 말을 해요. 네. 그럴 때 이제 포기를 시켜야 되잖아요. 네. 그럴 게 방법이 또 있어요. 네. 복덕방 복비처럼 알선 수수료를 달라라고 말을 해요. 네. 국토해양부의 중고차 관할 소속이기 때문에 법정으로 차값이 3.3% 없어요. 정해지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조합에서 만든 거예요. 네. 3.3%가 아닌 이 차값의 20% 이런 식으로 네. 아예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법정 수수료 200만 원에 등록세, 취득세, 공채에서 100만 원, 총 300만 원 주세요.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네. 미치고 팔딱지죠. 내가 왜 줘야 되냐? 너는 이거 법에 걸리는 거 아니냐? 네. 아니 복덕방 복비는 법적으로 계산하는 방법이 있는데 중고차는 없습니다. 저희가 그만큼 수고를 했기 때문에 당당히 덜 나가는 건데 그 대신 차값이 싸잖아요. 주세요. 막 그거를 어떻게든 포기시켜요. 그리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면서 포기를 시키고 200만 원 줄게. 그럼 다음 방법을 또 생각을 해요. 어떻게든 포기시켜요. 또 다른 방법으로 말도 안 되는 어거지를 피해요. 차에 대해서 뭐 결함이 있다고 말씀해 주셨으니까 저희가 뭐 이걸 감수해야 되는 뭐 비용을 또 달라, 뭘 달라, 뭘 달라 거의 이런 식으로 많이 어떻게든 포기를 시켜요. 예를 들어서 네. 깔끔하고 신차에 가까운 차가 소나타 1000만 원 이렇게 나왔으면 되게 싼 거잖아요. 네. 그러면 계약서에도 소나타라고 썼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가격도 1000만 원에 썼었고 차 가격의 10%를 계약금으로 냈으면 100만 원도 냈을 네. 거고. 근데 그 다음에 이제 경찰이 와갖고 네. 뭐 이렇게 됐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 차를 보여줄 때는 1000만 원을 맞춘 가격으로 보여주나요? 그걸 터트린다 그래요. 이 차 잘못됐어요 라고 오픈을 하면 손님 화나잖아요. 네. 그걸 터트린다 그래요. 네. 그럼 직원들 2명이서 카톡을 계속해요. 이제 터트릴 거야. 한번 담배 피면서 재정 상황 파악해 하면서 사장님 예산이 1000만 원 현금으로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사장님 어떻게 할부를 하실 거예요? 이렇게 떠보죠. 이런 재정 상황을 다 지들이 파악을 해요. 그리고 할부를 하려면 미리 차를 계약서 시기에 할부 조회부터 하셔야죠. 얼마까지 나오든지 이런 식으로 할부 조회 먼저 해요. 그건 일반적인 딜러들은 똑같아요. 시험 괜찮아요. 그러면 할부사한테 물어보죠. 이번 아반떼 말고 다른 거로 하면 최대 얼마까지 나와요? 3천까지 나옵니다. 오케이. 그럼 광범위하게 잡는 거예요. 아반떼 하지 말고 올려갖고 1500짜리 소나타로 보여주고 요거를 한 2500 정도까지 풀자. 이런 식으로 이미 다 터트리기 전에 상황을 이미 만들어놔요. 그리고 아바타 딜러라고 이제 경험이 별로 없는 애들 있죠.
핸드폰을 계속 보고 있어. 이 회사님 하면서. 아바타가 뭐냐면 사수가 사무실에서 조정을 해요. 카톡을. 네. 아바타 내가 오른쪽으로 가면 오른쪽, 왼쪽으로 가면 왼쪽. 핸드폰을 계속해요. 지금 손님이 약간 인상 찡그렸어요. 모든 걸 보고 해야 돼요. 네. 안 그러면 욕먹어요. 그래? 뭐라고 말했는데 찡그렸어. 그럼 이런 식으로 풀어줘. 100개를 넘게 해요. 정말 그 손님 출고할 때까지. 네. 그 아바타 딜러들. 네. 아바타 딜러들이 사수가 경험이 풍부하다 보니까 사수를 달래면 정말 머리끄댕이 잡고 손님하고 싸워도 보고 막 1000만원 마진을 쉴 새 없이 남겨보고 손님한테 부러졌다 그러죠. 계약도 안 돼 보이고 빡센 손님도 만나보고 심지어 뭐 깡패 손님도 만나보고 산전수전 다 겪으면 사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경험이 풍부하겠어. 그러면 작전을 바꿔야겠다. 리모컨인 거예요. 요걸로 가자. 요걸로 가자. 비굴한 걸로 가자. 열심히 사는 걸로 가자. 그럼 연극 배운 거예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방송 보시면 당하지 말아야 될 게